103명 중 102등으로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2015년 KBO 신인 드래프트 현장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고교와 대학 유망주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간절히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탈락의 공포가 선수들을 짓눌렀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대어들의 이름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가는 사람들로 어수선했고 남은 선수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체 103명의 지명 대상자 중 102번째 순서에서 한 이름이 호명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동국대 출신의 무명타자 김호령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지명 순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야구 팬들조차 이 선수가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반응은 모두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02등이라는 굴욕적인 순위였지만 김호령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기회였습니다. 그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야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꼴찌로 들어왔지만 실력만큼은 반드시 1등이 되겠습니다. 간절함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이 청년은 입단 첫날부터 지독한 연습벌레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홀로 배트를 휘두르며 손바닥이 터지도록 훈련했죠. 꼴찌의 반란은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이 선수의 노력을 알아본 것일까요? 2015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기아 타이거즈 외야진에 유례없는 비상이 걸립니다. 주전 외야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엔트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02등 김호령이 1군으로 전격 부름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기회를 잡고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10라운드 지명자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처럼 선수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1라운드 지명자들이 수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102등 김호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군 훈련장이 있는 한평은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김호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유니폼이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102등이라는 순위는 언제 방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순위였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뽑은 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호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내 야구 인생은 끝이다. 그는 매일 밤 숙소불이 꺼진 뒤에도 홀로 배팅 장갑을 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터지고 진물이 흘러나와 배트를 잡기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구단과 멀리서 응원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시즌 초반 기아 타이거즈의 믿기 힘든 악재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주전 외야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부상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팀은 위기에 빠졌고 팬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기아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김기태 감독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2군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공을 잡아내던 102등 김호령이었습니다. 호령아, 내일부터 1군으로 합류해라. 그 짧은 한마디가 김호령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의 잔디를 밟은 순간 김호령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는 2군 훈련장의 정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도 잠시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김호령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그라운드를 누비기 타구의 궤적을 읽는 능력은 천부적이었고 발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중견수 방면으로 날아가는 안타성 타구들을 그는 마치 자석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팬들은 처음 보는 이 무명 선수의 수비 범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선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중계 카메라는 김호령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바빴고 해설진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른바 호령뷰라고 불리는 그의 수비 범위는 기아 타이거즈의 실점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펜스에 몸을 부딪히면서도 공을 놓치지 않는 그의 투혼에 광주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타석에서는 아직 서툰 모습이 보였지만 수비 하나만큼은 이미 리그 정상급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2015 시즌 김호령은 103경기에 출전하며 당당히 1군 멤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2등의 반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호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합격점이었지만 타격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기 위해 그는 다시 지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수비만 잘하는 반쪽짜리 선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그는 타격폼을 수정하고 근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6년 시즌, 김호령은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안타를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주전 중견수 자리를 꿰찼습니다. 2할 초반대에 머물던 타율은 2할 6푼대까지 올라왔고 안타 개수는 12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김호령은 더 이상 대수비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과 수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력이 된 것입니다. 102등으로 입단한 지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호령의 성장을 보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팀이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가던 중요한 시점에 김호령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체력적인 한계와 상대팀들의 집중 분석으로 인해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잘 맞은 타구는 야수 정면으로 가기 일쑤였고 삼진 개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10라운드 지명자의 한계인가. 그런 비아냥거림이 김호령의 귀에 꽂힐 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운동화 끈을 더 꽉 조여맸습니다. 부진 탈출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던 그에게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기아 타이거즈는 극적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는 전통의 라이벌 LG 트윈스였습니다.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판 승부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김호령은 다시 한번 중견수 자리에 섰습니다. 이 경기는 김호령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 모든 야구 팬들의 가슴에 새기는 결정적인 무대가 됩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던 경기 후반, 전광판의 숫자는 0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김호령은 외야 한가운데서 타자의 배트 끝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드시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든 그 장면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LG의 타자가 힘껏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깡소리와 함께 하얀 공이 밤하늘을 가르며 중견수 뒤쪽으로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안타 아니면 2루타가 될 법한 큼지막한 타구였습니다. 기아 벤치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LG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호령은 이미 공의 낙하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펜스가 가까워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몸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102등의 간절함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을 낚아챌 수 있었을까요?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중견수 김호령의 글러브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공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고 김호령의 몸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나의 순간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잠실 야구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호령은 그라운드에 거칠게 구르면서도 글러브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믿기 힘든 다이빙 캐치였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했고 상대팀 선수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호령이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김호령에게 더 가혹하고도 드라마틱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부의 추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9회 말 수비 상황이었습니다. 주자는 꽉 찼고 타석에는 LG의 베테랑 타자가 들어섰습니다. 안타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김호령은 다시 한번 수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 타자의 배트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공은 다시 한번 중견수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타구였습니다. 김호령은 이를 악물고 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펜스까지의 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공은 머리 위를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점프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마지막 타구까지 잡아내며 팀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김호령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102등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숫자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자신의 심장에 문신처럼 새겼습니다. 남들이 1라운드 지명자의 화려한 계약금과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러워할 때 김호령은 오직 실력 하나로 그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호령뷰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중계 화면에 타구의 궤적이 잡히기도 전에 이미 화면 구석에서 미친 듯이 달려나오는 김호령의 모습에 팬들이 붙여준 경회의 표현이었죠. 그는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 각도와 투수의 구질 그리고 그날의 바람 세기까지 모두 계산해서 수비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감각이라기보다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이 만들어낸 지독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2016년 시즌 중반 김호령의 수비 범위는 이미 KBO 리그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외야수들이라면 포기했을 타구들을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쫓아가 글러브에 집어넣었습니다. 상대팀 타자들은 김호령 쪽으로 시작했습니다. 김호령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끝까지 김호령을 믿었습니다. 타격이 안 되면 수비로라도 팀을 구하라는 무언의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날이 밝았습니다. 잠실 야구장은 2만 5천 명의 관중이 내뿜는 열기로 터져나갈 듯했습니다. 기아와 LG의 자존심이 걸린 이 한판 승부에서 김호령은 다시 한번 중견수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며 관중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호령은 외야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어떤 공이 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죠. 9회 말 1사 만루 상황은 야구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안타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투수와 타자의 기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타석에선 LG의 김용희는 투수의 초구를 노려 힘껏 배트를 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은 중견수 뒤쪽으로 높게 솟구쳤습니다. 모든 기아 팬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의 궤적은 분명히 담장을 향하고 있었고 주자들은 이미 홈으로 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호령의 발이 다시 한번 마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구가 뜨는 순간 이미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뒤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펜스가 가까워지는 공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하얀 공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몸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김호령의 글러브가 공을 낚아채는 순간 잠실 야구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을 잡은 김호령은 바닥에 구르면서도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루 주자가 홈을 향해 태그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호령은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홈으로 공을 뿌렸습니다. 배기 등의 간절함이 담긴 그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 포수의 미트를 향했습니다. 주자와 공이 거의 동시에 홈플레이트에 도달했습니다. 심판의 판정 하나에 두 팀의 운명이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이프냐 아웃이냐를 두고 양팀 벤치와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호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판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경기가 끝난다면 자신의 그 엄청난 수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주자의 발이 포수의 태그보다 미세하게 빨랐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끝내기 희생플라이였습니다. LG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고 기아 선수들은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호령 역시 외야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102등으로 들어와 주전 자리를 꿰차고 팀을